안녕하세요. 즐겁고 신나는 병영 독서를 담당하게 된 가연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 도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책 이거 다 받으셨죠? 다 읽어보셨나요? 책 두께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얇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읽으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 못 읽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미션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분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짠! 네, 제 이름이 가연정이라고 했는데요. 실명 맞아요. 실명 맞고 또 가시가 처음이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도 맞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양하게 다양한 일들, 여러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적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제1의 업무, 정말 중요한 최고의 업무가 무엇이냐고 꼽으신다면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양 후산농원 소속 농부라는 점이죠.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푸릇푸릇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보이죠? 여기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단감 과수원의 한 공간이에요. 과수원 한가운데 오두막이 있고요. 원두막이죠. 원두막이 있고 거기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그런 날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다행히 비 예보와 달리 비가 안 와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거세요? 저는 단감을 정말 좋아하고요. 또 블루베리 좋아하는데요. 제가 블루베리와 단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너무 TMI였나요? 네, 그럼 제 소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농부이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농부라는 일은 잘 아시죠? 농사를 짓는 건데요. 저는 과일 농사를 주로 짓고 있고요. 물론 반찬을 해 먹어야 돼서 그런 텃밭 채소도 기르고 있긴 해요. 서울에서 담양으로 귀농한 지 지금 한 8년 차 정도 됐고요. 조금만 있으면 드디어 10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정말 40평생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갑작스레 담양에 내려왔는데요. 정말 저에게 딱 맞고 좋은 생활이어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꼭 철없는 농부 작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왜냐면 철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철이 없는 건 바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뜻 맞아요. 쟤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너 언제 철들래? 라고 하는 그 철이 없는 거 맞고요. 제가 좀 그런 편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철없는 건 제가 농부가 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농부가 된 다음에 와 정말 사시사철 없는 철이 이제 계절을 뜻하는 철이 있죠. 사시사철 없이 사계절 구별할 것 없이 항상 언제나 365일 일이 많다는 그런 현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농부가 되기 전에 서울에서 막연히 생각하는 농부의 생활은 농부의 일상은 좀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자연과 벗삼으면서 좀 다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한기가 있어서 겨울에는 군고구마와 군밤을 구워 먹으면서 즐겁고 신나게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과수 농부는요, 한겨울이 가장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철없이 귀농을 결정했고, 귀농을 한 뒤에는 철없이, 사시사철 없이
언제나 바쁘게 일하고 있는 농부작가 가연정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공간 중에 한 곳인데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여기는 원드막인데 사진 속에 있는 저 여인은 제가 맞습니다. 저희 뒷모습인데요. 귀농 초기에 이제 좀 날씬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때 저의 뒷모습인데 공간은 명옥헌 원림이라는 그런 공간이에요.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못 와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농사 짓는 공간에 저희 시댁의 문화재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기에서 저렇게 휴식 시간에는 책도 읽고 여유롭게 보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의 과거를 밝혀드릴게요. 서울에서 연구실을 운영할 때 제 책상 모습인데요. 책에 둘러싸여 있고 또 이제 서울 강남에 있어서 높은 빌딩 숲 속에 둘러싸여 있던 제 일상이었어요. 저는 이런 저의 생활이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자라왔던 그런 빌딩 숲속의 생활인데 저는 진짜 숲속, 나무와 꽃과 풀이 가득한 공간으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었죠. 현재 저희 집 앞마당의 모습이고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넓은 호수가 있고 그리고 네, 출근길의 모습, 새벽에 출근하는 모습을 동네 어르신이 핸드폰으로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정말 꽃길만 걷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사랑하는 남편과 제가 꽃길을 걸어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짠! 네, 이렇게 텔레비전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읍내에 있는 작은 동네 책방, 아주 작은 5평짜리 그런 시골 책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서점 주인이라는 꿈도 이루었어요. 네, 책방 안에 공간이고요. 굉장히 책이 많지는 않은데요. 즐거운 독서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잠이 오면 졸리면 이렇게 누워서 잘 수도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꼭 놀러 오세요. 네, 제가 작가로서의 꿈도 어렸을 때부터 감히 꿔오진 않았지만 책을 워낙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작가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 베스트셀러도 배출하고 이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의 꿈과 소망을 이룬 비결도 너무 궁금하시죠? 네, 본격적으로. 저의 소개가 참 거의 8분 동안 있었네요. 제 소개를 마치고 오늘 강의 순서를 소개할게요. 1강과 2강 총 2개의 강좌로 나눠서 진행될 건데요. 강의를 짧게 듣고 그리고 이제 독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댓글 미션 수행을 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1강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주제 도서를 소개하고 또 쉬는 시간에 제가 있는 글꽃밭 명옥헌 원림의 명상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댓글 미션도 해주시면 돼요. 2강은 독후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고 또 2주차에 다음 도서 안내를 하고 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데요. 즐겁고 신나는 병영 독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그 생각을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돼요, 대원 여러분들. 아니 독서가 어떻게 즐겁고 신날 수가 있죠? 그것도 병영 독서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비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만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이건 이건 오답이에요.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댓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나만의 생각이면 충분해요. 독서란. 자, 여러분, 독서란 무엇일까요? 아직 갑자기 학교 수업 분위기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독서 생각하면 정보나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독서는 글을 쓴 저자와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소통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아는 사이, 친한 사이, 만나고 싶은 사이가 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코칭이란 무엇이죠? 직접적인 조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동기를 부여하는 파트너십에 해당되고 생각해요. 파트너는 뭔가요? 서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나죠. 어떤 수직적이고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 코칭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에요. 리딩 코칭. 자, 독서 코칭은 평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Reading and Creating. 독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독자에서 저자로 성장하도록 코칭하는 과정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도서 작가 로이 야코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954년 12월 26일 노르웨이 오슬로 출생입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도시죠. 오슬로는 노르웨이가 가장 큰 번화한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해당돼요. 서울에서 출생하셨네요. 저도 서울에서 출생을 했는데 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우리 로이 작가님께서는 54년생이네요. 저희 엄마, 친정엄마와 동갑이신데 우리 대원 여러분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1982년에 첫 단편 감옥생활을 발표하면서 그의 최고의 데뷔작에 수여하는 타리에이 베소스 데뷔상 수상했대요. 그런데 와 정말 첫 단편 작가로서 첫 하자마자 정말 상을 받았어요. 최고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급이죠. 스타급 작가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도 작가이지만 이 작가의 현실은 생업으로서 작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82년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최고의 상을 받았지만 로이 야코센 작가님은 생계를 꾸려야 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난 작가의 길을 걸어야겠어 라고 1990년 전업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1990년 전업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시면서 또 이제 작품을 많이 쓰셨죠. 이제 출간하는 내놓는 작품마다 이제 계속해서 상을 받죠. 91년 노르웨이 비평가 문학상을 수상을 시작으로. 근데 노르웨이 비평가 문학상이 노르웨이라는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문학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로이 야코센 작가님이 얼마나 대단한 작가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009년, 2017년, 2019년까지 계속 유명하다는 문학상, 맨부커상 같은 상 아시죠? 우리 한강 작가님도 받으셨는데요. 그런 세계적인 작품상에 최종 후보로 올라가시는 그런 엄청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 어디 갔지? 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책을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다른 분들의 찬사를 볼게요. 2017년 맨부커 국제상, 2018년 국제 IM팩 더블린 문학상 최종 후보작이기도 하니까 이제 완전 작품성은 따놨겠죠. 그리고 아이리시 타임스의 아일랜 배터스비가 이렇게 말했대요. 단연코 지금껏 읽은 최고의 책이다 라고 했대요. 그러면 읽어봐야겠는데요. 아름다운 솜씨로 엮어낸 소설 한마디로 걸작이다. 뉴 유로피언지에서 찰리 코놀리라는 분께서 또 이렇게 극찬을 하셨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톰 그레이엄이 직설적이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작품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대요. 짠! 그리고 꼭 읽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꼭 읽어봐야 하는 이유를 한번 댓글 미션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 책 꼭 읽어봐. 진짜 재밌어. 야, 이거 정말 감동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적어봐 주시면 돼요.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요? 라고 해도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이 책 정말 왜 우리가 서점에 갔을 때 책을 다 읽어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책 사야겠다 라고 하는 그 첫 느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첫 느낌이라든지 꼭 읽어봐야 하는 추천, 나만의 추천사 같은 것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정답은 없어요. 책 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좌측에 있는 거는 네, 우리가 받은 책 표지와 똑같죠. 한국 그 번역 표지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노르웨이에서 출간된 그 표지예요. 노르웨이어로 써 있죠. 제목이 그 여주인공의 한스의 딸이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 표지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치열한 인생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어떤가요? 아직 20대이신 대원 여러분들은 삶이 어때요? 치열했나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랬나요? 특히 대학 입학할 때라든지 학교생활 힘들었나요? 지금 병영생활 쉽지 않죠?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되어 가는데 많은데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또 이제 회사원으로서도 열심히 회사 생활도 했고 연구소 운영할 때도 열심히 했고 또 작가로서도 열심히 그리고 지금 농부로서 농장에서 정말 하는 일이 많거든요. 치열한 인생 네버 엔딩인 것 같아요. 자, 치열한 인생을 주제로 했대요. 그리고 주인공 한스, 농부이자 어부라고 직업이 나오죠. 저는 농부이자 작가인데 한스는 농부이자 어부였어요. 이 주인공의 꿈이 3가지나 있대요. 한번 책 속에서 읽으면서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꿈 무엇이었을까? 네, 찾아보는 재미 여러분께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풍랑이 일거나 배가 뜨지 않으면 외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립된 공간이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그 공간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3대 마틴 할아버지부터 해서 한스 아버지 그리고 딸 잉그리드까지 해서 이런 3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낸 소설이에요. 주제는 치열한데 내용을 그린 거는 담담하다. 네, 이런 게 굉장히 작가의 실력인 것 같아요. 자, you are invited to 가연정 작가의 글꽃밭, 꿈과 소원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제가 초대장을 드리는데요. 오늘 1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독서 코칭의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책 소개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알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여기는 명원콘 올림의 그 정자예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곳은 원두막이고요. 여기는 명원콘 올림 국가 명승지, 문화재죠. 국가문화재 공간입니다. 언제 오시면 제가 함께 맛있는 다과도 나누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어요. 우와! 제가 휴스턴 국제영화제 금상을 수상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신 분 중에 조선의 16대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조선의 16대 왕이 되신 분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라는 꿈을 품고 꿈과 소망이 매우 크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꿈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갖고 저희 집에 다녀가신 뒤에 정말로 그 꿈과 소망을 이뤄서 조선의 16대 왕이 되셨어요. 네, 정말 대단한 공간이죠. 여러분 다 오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네, 나만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집에 꿈과 소원을 이루는 글꽃밭에 놀러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의 꿈과 소망은 무엇인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댓글로 써보셔야 되는데요. 현정이의 꿈, 제 꿈은 무엇인지도 제가 써봤어요. 네, 결핍, 부족한 것. 저희 집은 좀 가난해서 어렸을 때 책을 마음껏 사지 못했어요. 책을 마음껏 사지 못한다는 결핍. 그런데 그 결핍이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독서를 좋아하는 취미로 발전했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글을 잘 쓰는 그런 특기가 생성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렸을 때 책을 마음껏 소유하고 싶은데 힘드니까 서점 주인 아저씨를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서점 주인이 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담양 읍내의 작은 책방 가연정 북수 서점을 운영하게 돼서 서점 주인의 꿈도 이루었죠.
그리고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잘했던 게 잘 먹고 힘이 좀 셌어요. 여자 치고, 여학생 치고 힘이 좀 셌는데요. 그래서 농부가 되는데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체력이 중요하죠. 네, 체력은 실력, 체력은 국력. 대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2강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의 꿈과 소망은 무엇인지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